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는 코스피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자 이분과 함께 시장 파헤쳐봅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증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AI가 붙어야 오른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오르는 것도 전력 설비가 오르는 것도 전부 다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고요. 반도체부터 알아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정말 어디까지 가는 걸까? 최근에 사실 외국인이 하이닉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정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진짜 조금이라도 조정이 오면 바로바로 담아야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최근에는 우리 출연자분들의 시선이 약간은 보수적이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반도체 조정받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지금은 관망했다가 나중에 들어가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과장님은 좀 달라요? 무조건 담아야 된다 쪽이에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매매하실 분들은 아니라면은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도요? 그렇죠. 신규로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은 여러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 91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런 리포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좀 시장의 반응이 빠르게 지금 반응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세를 하실 때도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좀 나왔던 만큼 대기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 8만 원, 7만 원 이 가격대는 저는 더 이상 안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건스탠리가 나왔던 리포트의 영업이익 삼성전자 내년을 한 116조까지 이제 한 단계 더 올렸죠. 이게 션키 매너리 누굽니까? 예전에 이제 반도체의 겨울은 온다라 그 리포트 하나로 이제 반도체의 투심을 굉장히 자극했던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잡았고 특히나 4분기 때는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3분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해왔지만은 4분기는 더 굉장히 큰 가격대에 대한 이제 Q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 이렇게 5%, 4% 오르는 게 이게 단순히 일회성의 흐름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이닉스랑 삼전이 이제는 그 PBR이 아니라 PER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자, 그렇게 정말 따지면 멀티플로 간다는 건데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산정할지 확실치 않지 않나요? 계속 이게 목표 주가가 높아질 수 있는 건데 두 종목의 상단을 혹시 어디까지 잡고 계세요? 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삼성전자 20만 원 리포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SK증권에서 17만 원 리포트가 나왔죠. 금방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장이 수주 이후에 증설을 하게 되지만 지금 증설 이후에 수주로 이제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물량이 좀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 가격이 여기서 과연 멈출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디램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만약에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아마 투심은 살짝 접어들게 될 겁니다. Q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데 P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4분기 실적을 얼마만큼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런다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공격적인 이제 증설을 할 수 있느냐 좀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사이클 자체가 3년 내지 5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오늘 모건스탠리 기준으로 내년에 116조라 보고 있죠. 올해가 한 42조 정도로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116조에서 42조 거의 한 3배 가까운 성장을 지금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그 이후는 27년도 같은 경우는 135조까지 이제 성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젠슨왕 회장님이죠. 그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줬던 부분들이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지 않았을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20만 리포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100만 원 나왔죠. 그러면은 아마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4에 대한 수주 성과에 따라서 아마 이제 100만 원 이상에 대한 리포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근데
상반기 내년까지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화진 과장님이 또 이스페타시스 10만 원도 맞춰주셨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보장은요. 지금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이 기판, 이제 돌아가면서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랑 해성 DS가 오르고 어제는 이스페타시스가 강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실상부 HBM이 있고 이제 샌디스크 때문에 떠오른 낸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좀 유망해요? 가져가기? 뭐 기판이야. 그동안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는 뭐 MLB 기판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소캠에 따라서 이제 기판 심택이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갔던 이유는 확장성이죠. 확장성 네.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이제 크게 좀 봐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서버형 움직였다, 스마트폰 시장 움직였다, 그 다음에 PC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PC 시장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갔을 겁니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은 걸 좀 반증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판도 내년에 상반기에 HBM4가 들어오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유리 기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 아마 4분기 때부터는 앱솔릭스나 JNTC나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아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유리 기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PCB 기판 쪽도 수요는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HBM은 본격적으로 이제 HBM4 경쟁이 내년 상반기 때부터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 이제 화면 나왔던 것처럼 랜드도 몬스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랜드 가격이 이번부터 반등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4분기는 랜드 쪽 실적 기대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판에서 하나, HBM에서 하나, 낸드에서 하나 이렇게 대장 세 종목만 딱 꼽아 주실까요? 기판 쪽은 뭐 최근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FCBJ 쪽이나 이쪽도 수요도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뭐 신텍은 최근에 뭐 관련된 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판은 이제 초도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그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코리아 서키트든 뭐 대덕전자든 상관없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하나비전이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뭐 올라왔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사실 전환 사채 때문에 주가가 세게 한 10% 빠졌거든요. 오늘 4% 이상 반등을 해왔다는 거는 올해와 내년 이제 그 SK 하이닉스 향까지 본격적인 이제 후공정 이제 수요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 두 종목 정도, 세 종목 정도는 조금 계속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낸드는 탑픽이 없어요? 낸드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지켜보자.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기판과 HBM 쪽에서의 탑 종목들도 받아봤고요. 낸드는 아직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반도체 정리해 드릴게요. 자, 2차 전지 너무 궁금하시죠?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고요. 신규 진입자 분들도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슬슬 2차 전지 쪽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고 있는 요즘 장이죠. ESS 그리고 AI 인프라라는 그 모멘텀 속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접근은 지금 또 추격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는 가능입니까? 조정 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물론 어제 한중 엔시스가 이제 관련 이제 시설 투자 이제 정책을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삼성 SDI가 한 10기가와트 정도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 한 두 건을 통해서 한 30기가와트 정도일 겁니다. 오라클은 일단은 관련해서는 이제 공시에서 이제 부인 공시를 좀 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ESS 비중이 한 17% 15% 정도입니다. 비중이 이제 작긴 하지만은 내년에 이제 30%까지 비중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2차 전지를 전기차 업황에 이제 어느 정도 의존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데이터 쪽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게 되면서 ESS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거기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G 엔솔이냐, 뭐 삼성 SDI냐, 뭐 한중 엔시스냐, 제가 볼 때는 LNF 같은 경우도 뭐 이번 3분기 실적은 특히 양극재 가격의 반등에 따른 뭐 테슬라 향, 뭐 Y 모델에 따른 뭐 수요, 뭐 거기에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ESS 이제 LFP 관련 캐파를 양극재 캐파를 이제 증설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사실은 LNF입니다.
그럼 LNF 입장에서는 뭐 SDI나 뭐 삼성 이제 엔솔이나 최근에 이제 SK온까지도 이제 북미 쪽 ESS 증설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재 쪽으로는 좀 양극 LNF가 가장 큰 수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종목 중에서는 LNF를 제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LNF뿐만 아니라 사실 에코프로가 가장 수급이 세거든요. 이쪽은 뭐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거죠? 실적은 1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뭐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였고 에코프로 뭐 머티도 마찬가지인 건 상황이고 지금 이제 소재 단위 가격이 사실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뭐 최근에 뭐 코발트 가격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고 탄산리튬 가격도 최근에 뭐 5만 위안에서 8만 위안까지 문제는 8만 위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추후에 뭐 코스 비전 상장을 하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은 이미 1분기 때 철회됐던 부분들이 재상장 요청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주사와 관련된 뭐 배당소득 분리 가세라든가 거기에 기대감이 같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콘콜을 했을 때도 특히 유럽 쪽 관련된 뭐 인리나 이쪽 관련 수혜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조금 뭐 하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에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 2년 전에 2차 전지 붐이었잖아요. 그 정도 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보시는 거예요? 업사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 2년 전에 어떠한 밸류가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아까 탄산리튬 가격이 8만 위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50만 위안이었어요. 50만 위안에서 항상 매년 성장을 50% 잡았어요. 그게 생각하는 에코프로 가격을 그 굉장히 높은 가격 뭐 한 180만, 150만이 나왔는데 그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50만 위안까지 올라왔던 거는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가 있을 이후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좀 해왔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금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해서 절대 밸류에이션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8만 위안에서 한 10만 위안 이 정도 사이에서 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을 하게 되면 추후에 뭐 전기차라든가 뭐 ESS라든가 여기에 수요에 기반한 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봤을 때 는 조금 이제 좀 정상적인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어쨌든 열어두고 보시는 거네요. 네. 주가의 정상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2차 전지에서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셀과 양극재 그리고 뭐 장비 종목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꽤나 많거든요. 탑픽 LNF인가요? 저는 일단 뭐 양극재 쪽에서는 LNF고 이제 셀 쪽에서는 이제 삼성 SDI도 뭐 내년 내후년쯤에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양산하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특히나 지금은 시장의 시선은 일단 ESS 쪽으로 좀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야 뭐 스텔란티스나 저기 이제 BMW 향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4분기 때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AMPC 쪽 북미 쪽 이제 진출을 함으로써 북미 쪽에 대한 AMPC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4분기만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DI는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제가 봤을 때는 셀은 삼성 SDI, 양극재는 LNF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의 탑픽도 저희 들어봤고요. 로봇 넘어가시죠. 자, 조정을 최근에 좀 크게 받았었던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반등을 초석을 삼아서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고점이 이게 뭐 밸류에이션 측정하기가 애매하죠. 실적이 뭐 당장에 좀 나오고 있는 좀 회사도 아닌 상황이고 워낙 이제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도 ABB 인수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쪽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한하게 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로봇칩 생산에 관련된 얘기를 세게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LG전자도 관련된 밸류체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도 내년 상반기 쪽 이번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에서도 계속 이제 내년 로봇 생산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좀 해왔던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그리고 유니트리 IPO 관련된 기대감, 중국과 미국의 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적인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휴머노이드 쪽 이게 굉장히 센 뭐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들, 뭐 하이젠 RNM이나 뭐 로보티즈나 SBB테크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게 될 것이고, 요 최근에 큐렉스와 고영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게 3분기 때부터는 이제 고영은 이제 카이메로 이제 미국 쪽에 들어가는 매출이 얼마만큼 나누냐가 시장의 성장을 좀 바꾸게 될 것이고, 특히 큐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관절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가 3분기 때부터 일본 실적이 잡힙니다. 그럼 내년에 6월쯤에 북미 FDA 승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북미와 일본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수술용 로봇, 이 두 기업도 좀 기억해 볼 필요는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은 다시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셨고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면 대장이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텍스였는데 실제로 최근에 시세도 폭발을 했었지만 사실 추세상으로 더 강한 건 로보티즈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지금 상장 언제죠? 지금 1년 만에 주가가 10배나 올랐거든요. 네. 로보티즈도 지금 추세 전혀 훼손이 없고요. 어떻게 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대장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은 로보티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과 로봇 개발 관련된 뭐 MOU를 맺었다는 이슈도 나왔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 아마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저기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하는 걸로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붙기 시작을 할 거고,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실적에 이때 이번에도 적자가 나왔죠. 이거는 뭐 예전부터 흑자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이게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그런다고 휴머노이드 쪽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건 협동 로봇 수요에 따른 실적,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로보티즈는 뭐 애초에 이번에 인적분을 하게 되면서 로보이츠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 회사가 가장 적자가 제일 심하죠. 이 회사는 적어도 5년 이내에 중복 상장 안 하기로 이미 주주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이나믹스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부각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이 로봇손과 관련된 이 개발이 실제로 테슬라와 이 밸류체에 들어가느냐, 이게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실적 지키면 정말 진심 진심되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책정이 되게 될 것이고, 지금 일단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기술력만큼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환학이나 뭐 중국에 있는 회사들과는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로보티즈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로봇이 다시 부활한 건데 그만큼 지금 실적에 찍히지 않는 쪽이 또 로봇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이슈도 같이 챙겨보면서 로봇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네카오도 사실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외국인 순매수가 이쪽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한 5,500억 정도 카카오 담고, 네이버도 많이 사고, 네이버는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GPU도 삼성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고, 네카오가 약간 그 코로나 때 붐처럼 다시 큰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네. 하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대한 뭐 접속률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네. 지금 이제 네이버를 지난주에 로봇 월드 박람회에서 보여줬던 그 배달 로봇, 과연 이거 로봇 관련주들을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이 여부도 좀 중요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두나무와 관련된 인수 여부, 여기에 따른 밸류도 더 크겠죠.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이 핀테크 사업과 관련된 전망치를 얼마만큼 매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 광고 수익이나 이커머스 쪽에 대한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당연히 카카오는
물론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 3분기 말쯤에 얘기가 나왔던 AI 에이전시에 대한 반응이 뭐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겠죠. 유저 수가 줄어들어도 강구 수익이 늘게 되면은 투자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챗 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에 들어오게 되면서 과연 이 반응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흐름이 과연 기관과 외국인의 차이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핀테크 사업, 그리고 이제 핀테크 사업 플러스 로봇, 카카오 같은 경우는 챗 GPT와 관련된 AI 모델과 관련된 이 협업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결국 내년에 비즈니스 모델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오히려 더 성장 모멘텀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도 가능합니까? 그럼 네이버는 좀 길게 봐야 되죠. 충분히 그래요? 지금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단 어디까지 보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근데 그 밸류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과연 시장에서 네이버를 로봇 관련주로도 포함을 시키느냐, 이걸 따라 다른 거고, 만약에 두나무가 제대로 이제 인수가 되었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네이버는 좀 밸류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확실한 건 일단 30만 원 충분히 좀 넘길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다. 네이버 쪽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자, 설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력 설비가 추세 상승을 이뤄간 지가 몇 년째죠? 3년째인데 그래도 지금 신고가를 갈 수 있다. 최근에 받은 조정은 정말 여태까지 오른 것에 비해서는 정말 소폭 조정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전력기기는 계속 이거를 증설을 시키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효성중공업이든 HD 현대인력이든 고민이 이제 올라오고 있겠죠. 계속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일본이나 대만 쪽 이제 전력기기 회사들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쇼티지 현상을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가 좀 주요 관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특히 3분기는 이제 북미 쪽의 본격적인 성장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예견을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치 구매보다도 그만큼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증설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변압기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PA는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EQ를 얼마만큼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가장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에 대한 사실 고민이 큽니다. 좋은 건 아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서 손이 잘 안 나가고요. 그럼에도 변압기 3대장에서 또 고른다면 어디일지, 그리고 산일전기 예전에 말씀 주셨거든요.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지금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산일전기도 계속 이제 북미 쪽에 확장세에도 얘기를 했고, 뭐 이번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를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 긴 안목에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소형 변압기는 산이전기를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대형단에서는 어때는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효성중공업, 두 번째가 LS 일렉트릭이라고 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3분기 때부터 이제 증설 효과에 따른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해왔고, 과연 미국 쪽에 대한 캐파를 얼마만큼 이제 확장해 나가느냐가 좀 주요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설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 주셨고요.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